자이스타 킴입니다. 어제 밤늦게 유튜브를 처음 스타트를 끊어봤는데요.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제가 듣기에는요. 어, 어떻게든 처음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전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작을 안 하면은 계속 생각만 하게 되고 안 하게 됐거든요. 사실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나는 뭘 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만 하다가 시간만 많이 보내고 그런 투자 타이밍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맨날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근데 저는 그런 유튜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너무 생각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어떻게든 그냥 시작부터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제 좀 어색하지만 처음에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는 것도 안 어색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제 처음 했잖아요. 오늘 두 번째 하는데 안 어색할 리는 없는데 그냥 저는 저의 그냥 스타일을 찾기로 했어요. 유튜브 보면은 정말 너무도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 너무 재미있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뭐 전문적이든 아니면 재미를 찾든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저의 그런 스타일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어, 이 화면 녹화하는 게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받다 보니까 10분 안에 다 끝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분 안에 끝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 저의 이야기가 더 긴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짧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그 10분 안에 빨리 끝낼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은 제가 부동산을 알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재개발에 대한 절차는 10분 안에 절대 끝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 제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0분을 당연히 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빨리 받았어요. 예, 유료 프로그램으로 정품 구매를 해서 받은 거고요. 어, 제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좀 쉽게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블로그로 보니까 제가 이 재개발 절차에 대한 글을 한 네다섯 번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스스로도 이게 많은 분들한테 음, 좀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블로그를 여러 차례 썼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아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뭐 한 4, 5년 전쯤에는 재개발을 아는 사람들은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남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재개발로 돈을 많이 번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는 점점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진행 단계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겠죠. 왜냐면 진행이 거듭될수록 이제 안전함이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 단계를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싸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앞 단계를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 단계에서도 수요가 많아졌던 거죠. 이제 심지어는 뭐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아연 1구역처럼 그렇게 입지가 좋은 데는 아직 정비구역 이제 지정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초기 자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들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음, 서울에서는 이제 초기 자금이 이제 2억대가 이제 흔치는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초기 단계는 이제 그런 곳들이 아직은 좀 있기는 하는데 이제 마포는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아졌고요. 마포 같은 곳들은요. 이제 다른 서울에서 이제 다른 좀 외곽 지역들은 뭐 2억대에서 아니면 뭐 1억대 이렇게도 아직은 있는데 다만 이제 앞 단계에 갈수록 위험 부담은 더 높게 떠안아야 된다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묻어 놓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사이에 그 재개발은 못 팔지는 않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세 차익을 이제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많은 거고요.
다만 이제 좀 법이 바뀌었죠.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어, 올해부터는 이제 못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이제 1월 24일부터 이제 법이 이제 시행이 돼서 2018년 1월 24일일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도 안 한 단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관리 처분이 났을 때 그때 매도 매수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이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자면 상계뉴타운 같은 데들 상계 1, 2, 5구역 같은 경우는요. 어, 그러니까 파리 대책이 2017년에 이제 났었죠. 예. 그래서 2017년도가 맞죠? 예. 2017년도 10월 23일까지 그때 등기 안 친 분들은요. 어, 이제 매도 매수가 이제 관리 처분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단계에 들어가야 이제 좋다, 안 좋다는 뭐 어떻게 다 정답이란 건 없어요. 이제 개인마다 이제 자금 사정도 틀린 거고, 그리고 어느 단계에 들어갔다가 또 생각보다 또 가격이 안 오를 때가 있고, 아니면은 초기 단계인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주를 시작하는 그런 관리 처분 단계에서는 매수하면 당연히 좋겠죠. 예. 근데 이제 당연히 프리미엄은 그런 단계에서 계속 이제 붙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서울 같은 지역은 좀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니 어느 단계에서 자금에 들어갈지 아니면 또 어느 지역을 그에 맞춰서 택할지는 뭐 당연히 뭐 이때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낡은 동네로 이제 새 아파트로 가는 이런 재개발 단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순간에도 아마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먼저 공부가 돼야 되는 거에 아마 재개발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결과는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최대한 재개발 절차를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그림만 보면은 대부분 이해는 하실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뭐 처음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리 재개발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져도 현재 재개발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계속 모르는 법은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거래해 주신 분들의 그런 감사함 저는 잊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언젠가는 또 저와 인연을 맺을 분들도 많겠죠. 예. 사실 그런 고마움을 미리 표하고도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재개발 모르신 분들 제가 최대한 완전히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헷갈리지 마시고 잘 저장하시고 필요시마다 좀 보시도록 하세요. 재개발은 처음에는 모를 때는 어려워 보여도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단계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것이 좀 많기는 한데 처음인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이해 쉽도록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좀 디테일한 면들을 제가 재개발 과정들 다시 한번 나중에 또 꼭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상계 뉴타운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상계 뉴타운에서는 상계 4구역하고 죄송합니다. 상계 4구역하고 상계 6구역 같은 경우가 어, 지금 이제 속도는 좀 빨리 되고 이제 4구역 같은 경우 내년 이제 봄에 이제 입주 예정이고요. 이제 상계 6구역은 올해 말 정도 일반 분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계 1구역은 작년에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고 2구역하고 이제 5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정도 이제 건축 심의가 이제 통과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말하는 이제 건축 심의 뭐 이런 얘기들은 또 뒤에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 이런 지역들을 가면은 집들이 굉장히 낡았어요. 뭐 무허가 집들은 어, 뭐 아주 뭐 옛날 때 봤던 그런 집들처럼 그렇게 낡아 있고요. 그리고 뭐 빌라라고 하는 그런 빌라들들 거기는 한 90년 초반 아니면 그 이하 어, 정말 최근이라고 하는 건 한 2002년식 정도 예, 그 정도 돼 보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낡은 집들이 다 싹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갈아엎어지고 새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상계뉴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재개발은 처음에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 단추예요. 재개발을 시작해야 되는 이제 첫 단추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지정이 돼야 아 여기는 이제 재개발이 이제 진행을 하는구나. 예, 이제 이런 거를 좀 알게 되는 건데 재개발은 이제 기존의 주거 지역이 주거 환경이 아주 낙후된 지역을 완전히 갈아엎은 뒤에 기존의 주택 그리고 도로 상하수도 등등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누구나 아시는 내용이죠. 예. 우선 낙후되어 있다고 어디나 재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구역에서 이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이제 추진하는 건데 그리고 그런 일정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게 되면 재개발의 첫 단계인 이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뒤에는 자 이제 그 정비구역의 제가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아현 1구역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주변에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놨는데 이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이 재개발 구역 뭐 부가인 2나 3구역 같은 경우 부가인 2구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5억이 넘어요. 그리고 부가인 3구역은 한 이거 부가인 2구역보다는 싼데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이제 쌀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신촌 이편한 세상 그리고 마포리면 프로전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공덕자이 이런 아파트들은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억대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역 센트럴자이 예, 서울역 센트럴자이는 지금 물건이 딱 한 개가 있어요. 34평이 한 13억 5천 네, 지금 나와 있고 뭐 나중에 제가 이제 유튜브로도 서울역 센트럴자이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또 나올 건데요. 이 아파트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요. 예, 왜 희소성이냐면 서울역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이 수요들 위주로 들어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물건도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아직도 서울역에 대한 그런 호재거리가 많은 아파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도를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주인들이요. 예. 그래서 뭐 거기뿐만 아니라 한라비발디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역 리가도 예, 그런 거는 좀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지금 비싼 아파트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들어오는 곳이 이제 아현 1구역인데 여기는 지금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입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5호선하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충정로역하고 그리고 아현역 그 사이에 다 껴 있고 굉장히 비싼 아파트 사이에 이제 들어가 있는 구역이다 보니까 이미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자금은 3억대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역이에요. 이제 정비 구역은 이제 재개발의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비싸 있죠. 예, 그 정도로 그 입지는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구역이 지금 아현 1구역이에요. 예. 아현 1구역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구역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라는 게 이제 설립이 되고 그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추진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일종의 사업 주체가 이제 되는 거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조합이 설립되는 것인데 이때까지는 정말 재개발의 이제 초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돼요.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조합 설립 단계에서 좀 무너지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종이와 어떤 물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까지는 당연히 초기 단계로
위험 부담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나중에 돈을 번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위험 부담도 나는 안 안겠다 하니까 지금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초기 단계임에도 너무 높은 초기 자금은 그래도 조금 생각은 좀 해보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3억대를 들여도 그냥 묻어놔도 된다 이런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돈도 너무 버거울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초기 단계에다가 이제 묻어놓는다는 거는 입장이 좀 틀리겠죠.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그 손님마다 그 입장이 다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들의 조건이 어떤지를 잘 판단하셔서 어느 지역에 어느 단계에 갈지는 이제 앞으로 스스로의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셔야 되겠죠. 이제 가끔 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지야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아니고는 정말 초보인데 남이 한다고 해서 그거 같이 외쳤다가는 어디를 건너죠? 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잘못했다가는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알지 못하는데 남들 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돈 벌 거라는 생각만 하고 그런 핑크빛 인생만 이렇게 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같이 잘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 설립돼서 잘 해보자 이거죠. 예. 이제 건축 심의를 그 다음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이 건축 심의는 이제 그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만들지를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의 동으로, 그러니까 몇 세대로 몇 개의 동, 몇 층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감도라는 것이 나오고, 이걸 시로부터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이제 뒤에 어떤 이제 산이 있다 하면 이제 시에서는 이제 조망 가린다. 또 그리고 그러니까 층 높이를 낮춰라. 그리고 뭐 임대 비율을 늘려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간섭을 엄청나게 해요. 예. 이제 한 번에 이제 결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빠꾸시키는 거예요. 예. 다시 해와라, 다시 해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고 다시 빠꾸당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사업성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층을 더 높게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바로 이걸 이제 용적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어,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뒤에 뭐 산이 있다, 뭐 이런 조망을 가린다 하면 이제 높이를 낮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간섭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건축 심의가 이제 통과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은 그 재개발의 윤곽이 나오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예요. 건축 심의가 끝이 나고 나면 그 다음은 사업 시행 인가를 내는데 말 그대로 너희들 이제 사업 진행해라. 이렇게 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예. 이때는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런 것도 다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기부 체납 그리고 단지 배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다 결정되는 거고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죠. 평형 신청이 이제 들어가요. 예. 이거는 뭐 재개발 사업장마다 뭐 이런 순서는 좀 변동이 될 수는 있는데 뭐 보통 뭐 사업 시행인가 난 이후에 평형 신청이 좀 들어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요즘 서울 같은 경우는 34평을 좀 많이들 원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25평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시기마다 다 틀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34평만 받고 싶다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34평을 받으려면 보통 건리가가 조금 높은 집들, 예, 그런데 우선으로 좀 배정이 될 건데 그것도 조합마다 좀 틀려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용도 5구역 같은 경우는 건리가가 거의 뭐 얼마 안 나온 몇백만 원짜리도 뭐 34평 아니면 42평이었나요? 예. 그것까지도 다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 시행 인가는 이제 이렇게 좀 비유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이제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이렇게 평형 결정도 하는데 시공사 선정이 들어와요. 자의를 할 건지, 힐스테이트, 이 편한 세상, 레미안, 더샵, 뭐 이런 것들. 이곳에는 어떤 시공사가 들어오는지를 대부분 이제 조합원들이 투표를 결정을 하는데요. 유명한 사업장일수록 당연히 일군 시공사끼리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겠죠. 뭐 이 과정에서는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 그 사업장이 더 알려지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시공사 선정이 이제 되는 모습이 이제 더욱더 눈에 띄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뒤에 아까 뭐 말씀드렸던 평형 신청도 하고 이미 건축 심의 과정에서 몇 평 나오고 몇 세대 나오고 다 정해졌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조합원들 평형 신청하라고 해서 이제 평형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립가는 이제 높은 순서로 넓은 평형을 우선권을 주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프리미엄이 1차적으로 좀 많이 붙어요. 예. 통상적으로 좀 많이 좀 붙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단계가 많이 진행됐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예, 계속 가서 눈에 보여야 돼요. 아니겠지 해도 그때 가서 눈에 보이는 시기가 되면은 어떤 변화가 좀 있기 마련이에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안전한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 이제 많이 보이는 시기예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는 이게 통과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인허가가 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업장마다 순서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감정평가라는 걸 이제 합니다. 조합 신청을 한 집들을 감정평가를 이제 다 하는데 조합 신청 안 한 집들은 이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받고 이제 떠나라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감정평가는 말 그대로 각각의 집을 이제 가격을 매긴다는 건데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는 아실 거예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내 집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직 간평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피가 어느 정도 붙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들어가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감정평가가 나오면은 내가 얼마를 피를 주고 들어갔는지 이제 확정이 되는 단계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긴장이 되는 순간이에요. 조합원들한테는요.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의 가치로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명확한 재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전 단계에서 프리미엄 예상만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게 되고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명확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또 매수를 좀 들어온 사람들도 이제 많아지죠. 왜냐면 안전하다 생각한 거죠. 이제 정확한 피를 이제 알게 된 거니까.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도 이제 이 시기가 좀 지나면은 이제 같이 좀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제 계속 안전한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위험 부담이 적어지면서 반대로 프리미엄 오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안전함을 택할수록 프리미엄은 더 주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 감정가가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비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율이라는 거는 이 감정가에서 비례를 곱하면은 권리가액이에요. 예. 나중에 이제 조합 이제 분양 신청이 들어갈 때 이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담금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거 좀 간단하게만 좀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내가 어느 집을 샀는데 감정가액이 1억이었어요. 근데 비례율이 100%라고 하면은 그냥 정상이에요. 그냥 내가 받은 가격 그대로인데 만약에 비례율이 90%로 떨어졌다 하면은 나의 1000만 원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비례율이 만약에 110%다 하면 내 재산 가치는 10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나중에 나오면은 그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권리가를 뺐을 때 예, 그만큼이 이제 분담금이 되는 거예요.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은 돈을 더 내야 되겠죠. 나의 권리가액에서 예,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줘야 되는 돈이 이제 분담금이에요. 이제 다음 단계는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이 관리처분 인가는 정말 재개발의 꽃이에요.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8분음선 이제 넘은 거예요. 이제 관리처분 인가는요. 그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런 중요한 과정들을 결정되고 나면은 이런 관리처분 인가라는 걸 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출격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곳에 새 아파트 들어올 준비하고 있다. 이제 여기 이제 새 아파트 들어온다. 이런 선전포고예요. 바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주를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이렇게 먼저 관리처분 총회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주하라고 이제 공고가 나와요. 아주 추억이 돋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용도 5구역 여기 이 현장은요. 이제 이주 시작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그림만 보면은 호락호락 이주를 잘 할 것 같죠? 예. 이주는 이주가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어떤 계획들을 낼 때는 계획들 뭐 몇 년에 뭐, 뭐 건축 심의가 나고 아니면 몇 년에 사업 시행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이거는 그냥 계획일 뿐이에요. 절대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착착 진행이 안 돼요. 재개발은 항상 여유의 그런 기간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 이주도 처음에 뭐 만약에 뭐 70%막 이주했다, 뭐 80% 이주했다. 이래서 굉장히 속도 빠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막판에 늦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15% 정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직 사업 시행인가밖에 안 났는데 여기 입주 언제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주를 아니 관리 처분도 언제 날지 모르겠고 관리 처분이 난다고 한들 이 이주를 이 각각의 이 사업장들이 어떻게 이주할지는 잘 모르겠죠. 예. 근데 이주가 빠를지 안 빠를지는 이제 대략 이제 좀 판단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상가가 많거나 교회 많은 데들은 좀 약간 좀 늦을 수가 있어요. 예. 좀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전 상황들이 막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조합원 제가 뭐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조합원의 이 길이라는 거는요. 이런 고생을 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투자했던 이 조합원들한테 이 가격이 올랐는데 뭐 싸게 샀네. 아니면 뭐 옵션이 더 좋네. 아, 너네들은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고생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조합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을 받는 거는 사실 이런 과정들을 겪지를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지 않는 대신에 좀 쉽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가 높았을 때는요. 점수 낮았을 때는 쉽지 않아요, 서울은요. 앞으로 더 쉽지 않다는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유튜브 또 말씀 좀 드릴게요. 포스팅에도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 청량리 효성 해링턴 보면서도 느낀 바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도. 예. 네, 이제 그 주로 이제 이렇게 뭐 이주를 빨리 하라고 이제 촉진 기간이 나와요. 이제 조합에서. 그러면은 그 촉진 기간 안에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주비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것도 사업장마다 다 틀린데 뭐 한 1,000만 원 주는 데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뭐 굉장히 뭐 적게 주는 데들도 있죠. 뭐 500을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안 주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많이 주는 것은 뭐 2천만 원 주는 것들도 꽤 돼요. 수색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2천이고, 그러니까 뉴타운 같은 데들은 좀 이렇게 좀 많은 돈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예. 이무는 그렇지 않았고요. 예. 뭐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 2주 촉진 기간 안에 이제
조합에서 정하는 2주 촉진 기간 안에 이사를 안 갔다. 내 임차인이 그때 안 나갔다. 못 받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제 저를 예를 들면은 용도 5구역 청계 센트럴포레 같은 경우는 2주 기간을 두 달인가? 그때 제 기억으로 한 그 정도 줬던 것 같은데 두 달인가 세 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임차인 할머니가 딱 일주일 늦게 나갔어요. 예. 근데 조합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원칙이라고 하면서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저도 말았는데 굉장히 억울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요. 왜냐면 원칙은 원할 때 자기네들이 원할 때만 원칙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조합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2주 기간 내에 안 나가면은 뭐 주지 않아요. 그냥 그게 원칙이라고 하니까 예, 우선은 뭐 이것도 다 경험인데 임차인이 뭔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싶으면은요. 그냥 그 이사에 비해서 일부를 좀 주면서 협의하는 게 베스트일 수도 있었어요. 예.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을 안 해보다 보니까 그냥 나갈 줄 알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2주를 시작하는데 재개발의 생명은 2주 속도예요. 투자하는 사람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 이제 틀린데 오래 가져갈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가나 아니면 교회가 너무 많은 곳은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예. 그리고 안 나간다고 고집을 부린 경우가 좀 더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분양했던 효성 해링턴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조합원분들이 좀 진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 교회가 제대로 알박기로 나왔죠. 예. 사실 작년 여름 이전에 분양을 해야 되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예. 제가 그때 했었으면 참 분위기가 뭐 굉장히 좀 좋았겠죠. 예. 한 방에 끝났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상가나 이제 교회가 안 많다고 무조건 이주가 빠른 것도 아닌데, 그냥 높은 보상을 노리고, 이제 배깔기 들어가면 이주도 늦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또 고생한 조합원 분들이 이제 아현 2구역이 좀 대표적인 예인데, 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너무 고생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현 2구역은 좀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 바람으로는 이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뭐 아현 2구역은 재개발 사업장 같지만 재건축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재건축 사업은 착공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매수는 이제 금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현 2구역을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예. 한 사람이 버티고 있다고 하죠. 한 사람이. 예. 언제까지 그렇게 버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2주가 끝이 나면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반 분양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2주가 다 끝나야 돼요. 2주가 다 끝나면 이제 일반 분양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 허그를 통해서 일반 분양가가 이제 정해지고요. 이제 분양 공고 나오고 일반 분양 청약 들어가고 당첨자들 이제 발표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하우스 가서 이렇게 지금 이런 그 내용들도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그리고 모델하우스 내부 들어가서 안구 정화도 하시고 예. 자 이렇게 당첨자들이 이제 발표가 나고요. 이제 완판이 이제 다 난다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거고요. 뭐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할 말들이 좀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착공이 들어가는데 건물들이 이제 빨리빨리 안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땅 작업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땅 작업이 끝나면은 올라가는 건 좀 빠릅니다. 예. 이제 착공이 다 끝났어요. 이제 착공도 들어갔고, 이제 짓는 것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준공 보통 이제 한 달 전쯤 돼서 이제 하자 보수 이제 그거를 이제 보라고 이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내 집에 이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전 점검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설레이겠죠. 이제
굉장히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 집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곳이 공덕자이예요. 예. 근데 이 공덕자이 이때라도 사셨던 분들과, 예, 아닌 분들은 희비가 엇갈리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쯤 가서 이제 내 집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는 기간인데요. 보통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입주를 하게 돼요. 입주가 이제 정해진 날에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음. 그 입주를 할 때 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하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무주택자다 하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이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집을 가지고 이제 담보를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분양가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가 돼서는 시세가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봐야겠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요. 그럼 그때에 맞는 이제 KB 시세가 나와요. 그래서 그 KB 시세에서 어 40%, 예. 예를 들어서 뭐 한 9억이다. 예, 9억이 KBS 하면은 그거 이제 40% 정도 나오는데, 이제 DSR을 이제 적용을 하니까 그거는 각자마다 좀 틀려요. 그 한도가 나오는 거는 각자 이제 틀린 거고, 만약에 내가 입주를 안 하고 전세를 놓는다 하면은 그 전세금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 내 돈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잔금을 치르시면 돼요. 중도금하고 이제 그안 냈던 이제 중도금하고 그런 거 내셔야 되고, 그리고 뭐 조합원분들 같은 경우는 무이자 이주비 받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무이자 이주비도 그 같은 잔금날에 이제 같이 처리를 하시고 이제 입주를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이제 정말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간단한가요? 예. 사실 뭐 더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조합원이 되어서 이런 오랜 과정 속에서 조합원들은 정말 많은 고생들을 좀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 겪으면서 위험보다 많고 이걸 또 이겨내고, 이게 사실 이제 투자자의 모습이겠죠. 이제 그런 위험 부담 하나도 안지도 않으면서 집값이 오른 것을 욕할 자격은 없다고 봐요. 욕하지 마세요. 예, 욕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과 고생 없이 돈 벌려는 거는요, 사실 욕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쌓아온 조합원들은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거였었어요. 뭐 저도 조합원이긴 한데, 어, 사실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시간 싸움인가요? 그리고 굉장한 스트레스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앞 단계가 아니라 그 뒷 단계에 갔을 때 왜 피가 더 붙는지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예. 중간에 파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지쳐서 더 안 가져가시려고 막 매도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분위기가 조금 조정이 왔다고 해서 또 급하게 막 마음 흔들려서 막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데요. 어, 서울 거는요, 저는 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정말 급하거나 갈아탈 곳이 더 정말 좋은 곳으로 간다 하지 않는 이상은요, 저는 서울에 특히 입지 좋은 곳들은 그냥 같이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냥 같이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요. 예. 나중에 됐을 때, 그 집이 본인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서울의 모습들을 보면, 그 현장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들어요. 뉴스만 보면은 부동산 굉장히 폭락이 올 것 같겠죠. 예. 근데 그거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제발이요. 좀 시간 좀 정해서 임장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임장 가면은 현장이 어떻고 물건이 어떻게 있고 물건이 어떻게 빠져 있고 이런 거를 분명히 알 텐데, 그거를 들으려고 아니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락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급매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이게 팔리질 않아줘야 되는데 지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 문제이지 이 물건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투자 마인드도 좀 이야기 많이 드릴 거고, 그리고 중간에 이런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드릴 건데,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어, 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버벅대는 것도 같고, 좀 뭔가 매끄럽지 않은 거를 저도 좀 느끼고는 있어요. 근데 최대한 저의 스타일대로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할게요. 예. 예, 지금까지 자이스타 킴이었었고요. 언제든 더 노력하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